목요일 기분 좋게 우리 장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1940선을 웃돌며 아주 시원하고 기분 좋은 갭 상승을 했는데 지금 장기 이평선을 완전히 일단 뚫어내는 1950선 위쪽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이 4천억대 현물 순매수만 했을 뿐 아니라 최근에 선물까지 이렇게 같이 잡아준 날 아주 오래간만으로 기억하는데요. 선물은 6,300계약 이상이나 순매수해줬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신제품 공개 이후 방향성을 잡아줬지만 이후에 자동차 관련 범자동차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고요. 오후장 들어서 또한 경기민감 업종 대표 섹터 종목들이 선전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상승폭은 상당히 미미했다라는 점과 원달러 환율이 장 막판 당국 개입으로 추정되는 물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방향을 바꾸었다라는 점도 특이사항이 되겠는데요. 조금 더 정확한 시황, 시황센터 가서 듣고 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선물 옵션 동시에 만기, 또 이번 주 후반에 나올 미국의 고용 지표 등 변수는 많았지만 오늘 시장은 강했습니다. 코스피 종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8포인트 상승한 1951포인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초가는 1943포인트로 강하게 200일선 돌파하면서 출발했는데요. 이에 꾸준히 상승폭을 키우다가 1954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 10거래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2조 원 넘게 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 쪽에서 4천억 넘게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오늘 개인 쪽에서 3천억 넘는 매도세를 보였고 기관은 관망하는 가운데 854억 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의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코스피 상승폭이 절반 정도였는데요. 코스닥의 마감 보겠습니다. 1.9포인트 상승한 52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503선 주가 회복 상당히 힘겨워 보이는 상황인데요. 오늘 고점은 529포인트였죠.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오늘 강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거래일 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 규모를 확대했죠. 104억 원 매수세를 보였고 기관도 오후장 들어서 매수로 방향을 바꿨지만 추가 상승을 이끌기엔 좀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이 40억 원 매수했고 개인 쪽에서 12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이틀째 올랐습니다. 1.87%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11거래일째 외국인의 순매수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반사 이익과 더불어 신제품 출시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현대차도 강하게 올라왔죠. 반발 매수세가 나왔는데 미국의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는 소식도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현대차가 0.6% 강보합에 마감한 가운데 기아차 역시 강보합 0.9% 올랐습니다. 오늘 포스코 하반기 실적된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1.87% 오르며 32만 7천원대 주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생명이 반등이 나섰죠. 2% 올랐고요. 오늘 SK하이닉스가 종가로는 양봉이 그려졌습니다. 오늘 1.75%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LG화학과 한국전력, SK텔레콤 또한 1% 나란히 올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은 약 보합권에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서울 반도체가 강했습니다. 외국계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반도체 관련주 상승 이끌기도 했는데요. 5% 급등으로 마감하면서 39,2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CJ 오쇼핑 또한 2.5% 올랐고요. 이어서 SK 브로드밴드도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CJ E&M 또한 1.5% 강세로 마감한 가운데 포스코 ICT가 강세를 이어갔죠. 2.28% 오르면서 9,850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파트론 또한 1.8% 오르며 16,850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2시 이후로 그 반등이 나오더니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원화 강세가 상대적으로 우호하게 작용을 했었는데요. 추가 하락을 막겠다는 당국의 개입이 나오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반등에 나섰습니다. 오늘 환율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3원 35전 상승한 1,097원 85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업종 가운데 두 번째로 상승폭이 컸던 업종인데요. 철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포스코가 1.87%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현대제철이 2% 올랐고 현대하이스코가 1.57% 그리고 한국철강도 1%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자동차 관련주도 강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SL이 0.9% 강보합의 마감, 한일 이화가 2.8%, 화순이 4%대로 올라온 가운데 화승 RNA가 6%, 세종공업도 7% 이상 급등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면서 자동차 관련주인 타이어주도 오늘 동반 강세가 나왔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넥센타이어와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모두 3%대로 올라왔고요. 동아타이어 역시 2.35% 강세로 마감 지으며 전 종목이 빨간불 들어갔습니다. 네, 이어서 반도체 장비주도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소식의 반도체 장비주 반사 이익 기대감 전해지면서 주가가 강했습니다. 세미텍과 미코가 상한가 접어들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에이스 하이텍이 7%, 서울 반도체가 5% 급등, 덕산 하이메탈과 크로바 하이텍도 3%대로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로봇주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초반부터 탄력을 받고 있는 테마주이기도 한데요. 로봇 관련 테마주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로봇스타가 4흘째 오르면서 오늘 8%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동부로봇이 3.29% 올랐고 아이리버가 2%, 우리기술이 4.9%,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CEO 리스크에도 주가는 흔들리지 않았죠. 효성이 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효성이 외국인 쪽에서 20거래 연속 매수 행진을 해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금호전기 살펴볼 텐데요. 번개표 형광도로 유명한 금호전기, 자유수 때문에 휘청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11% 주가 급락하면서 오늘 종가가 26,3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외국인이 코스닥에 100억 정도 순매수한 것은 셀트리온 사느라 바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중국 공장 화재 나서 아침에 크게 떠들었던 SK하이닉스는 1%대 선전을 했습니다. 기관이 굉장히 많이 하이닉스 물량을 내놨는데 외국인이 다는 아니지만 절반 이상 3분의 2가량을 매수세로 커버해준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자, 오늘장 리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요. 무엇보다 지수가 많이 오른 날인데 내일장 전략도 미리 앞당겨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 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기술적으로 또 잘 살펴주시는 애널리스트로 유명하신데 오늘 200일선을 갭상승으로 일단 회복을 해놨었다가 오늘 종가도 오히려 추가 상승이었잖아요. 네. 지금 현재 보자면은 200일선, 추세선이라고 볼 수 있는 지수대인데요. 지난 6월 초에 200일선이 갭하락하면서 장대음봉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1700선까지 내려왔던 코스피가 이제는 거의 3달 가까이 만에 200일선을 다시 넘어서면서 추세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펀더멘털 모멘텀이 뒷받침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유입되면서 수급 모멘텀도 견고해지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는 아마 추세적인 변화를 모색해 나가는 더 빠른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서 좀 주목하실 부분 중에 하나는 코스닥은 이런 가운데서 200일선 회복에 좀 실패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코스닥도 200일선을 회복할 경우에는 좀 더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추세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점차 가시화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도 200일선 넘으면 강할 수 있다. 530포인트 라인 정도가 되네요. 자, 무엇보다 이제 코스피가 여기까지 잘 왔는데 의외로 오늘 선전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추세 상승을 모색 중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한간에는 1950포인트 이상은 사실상 오버슈팅이다라면서 약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던데요. 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1950선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200일선을 하향 이탈했던 6월 7일 날 하락갭이 발생한 지수대로서 550에서 560포인트대 돌파 여부가 아마 이번 추세 반전이 가장 큰 관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내 경기 모멘텀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실적 개선세도 뒷받침되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코스피 시장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피 밸류에이션 수준을 보면요. 여전히 9배를 밑돌고 있습니다. 8.4배 정도 수준 됐는데요.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정상화 과정,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지난 5월 고점까지 가게 된다면은 2천선 초반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1배 수준을 하회하기도 했던 10개월 포워드 PBR이 오늘로서는 저평가 영역에서 벗어나면서 밸류에이션 정상화 과정이 좀 더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 봤을 때는 1960선 돌파 및 안착 과정이 좀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2000선 돌파 시도는 가능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박스권 상단에 올 만큼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비중을 줄이기보다는 200일선만 어떻게 좀 며칠간 잘 버텨주고 안착을 해준다면 2천 간다란 기대를 안고 주식을 더 사도 되겠군요. 내일장 전략 짜주십시오. 네,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1960선하고 200일선 지지력 간의 그런 저항과 지지 사이에서의 등락 과정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1940에서 1960선 박스권 돌파하는 쪽으로 좀 더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상단으로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1940선, 200일선 전후에서는 비중 확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연속적인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집중되고 있는 IT 자동차 업종들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일단 대응을 해보자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진입 가격대가 1900포인트 오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1940포인트 전후로 비중 확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잘만 하면 2000포인트 가겠다라는 긍정적인 뷰 들어봤는데요. 우리 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아주 놀랄만한 수급이 있었는데 수급 분석 더욱 자세하게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했다. 앞선 이경민 애널리스트는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저도 그 이상의 표현을 드리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염을 모두 많이 샀는데 동시만기를 의식한 매수일까요? 아니면 정말 한국 주식이 좋아 보여서일까요? 일단 매수 강도부터 체크 부탁드려요. 그들의 마음은 저도 모르고 님도 모르겠죠. 아무도 모르는 거고 대신에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은 확실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또 한편으로 걱정을 되는 게 항상 강한 긍정 뒤에는 항상 또다시 크게 또 빼는 모습이 또 보여왔던 게 외국인의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잠시 쉬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추격 매수는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항상 주식이라는 게 가격대에 왔다가 가는 게 바로 주식이라는 거고 그런 모습에는 내일 한 번 더 시장이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추세 자체는 지금 우상향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는 0.96% 올랐습니다. 그래서 1951.65포인트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36포인트. 그래서 조금 빠지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 시작과는 상당히 조금은 분위기가 조금 깔아앉는 모습이었고, 코스피 그냥 보면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 과열권 양상이 아직까지 놓여있는 상태고요. 지금 과열권이라면 잠시 쉬어가는 포인트를 한번 잡아본다면 우리가 1935포인트 정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추세에는 여전히 긍정적이구나, 그래서 장기 투자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가격 아무 종목,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군이 되겠죠. 그런 종목군 장기 투자 관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신 단타를 만약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접근하기는 조금 까다로운 구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코스닥도 지수 포인트 한번 같이 보시면 하단에 다시 조금 내려오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상단에는 저항권 움직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평선을 얘기할 때 이평선 한 개마다의 저항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신 하단에 있으면 이거는 지지 구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만큼 가격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게 이평선이겠죠. 그래서 상단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외국인의 수급이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들어와야 되고 적극적인 매수세가 코스피처럼 들어와줘야 됩니다. 일단 추세적인 부분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상방으로 어접으로 고개를 좀 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다시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문제 없지만 짧게 본다면 조금은 이번 주 내일은 좀 더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종목 편입을 망설이시는 분들 내일보다는 월요일도 괜찮은 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급적인 부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수급적으로 한번 보시면 외국인들이 오늘 경기 민감주에 대한 베팅이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대형주에 대해서 편입이 상당히 크게 되는 모습이었고,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서비스, 그리고 화학업종, 그리고 금융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큰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는 거죠. 금융업종이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타이밍이 나오는 듯 하고요. 다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전접종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왔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IT 부품이 어느 정도는 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의 매수세를 기반으로 좀 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갤럭시 언팩 행사를 좀 통해서 갤럭시 노트 3라든지 아니면 갤럭시 기어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포함이 됐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기관에서는 오늘 매도세를 좀 나타냈던 게 반도체 업종, 그리고 코스닥 IT 종합 업종에 대한 매도세를 좀 나타내는 게 아니었나. 그래서 반도체 업종은 좀 이따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럼 수급 특징주로 곧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한 100억 정도 코스닥을 살 때 뭘 샀나 보니까 셀트리온 사느라 여념이 없었던 것 같고, 중국 공장 화재 나서 일단 악재성 뉴스가 나온 SK 하이닉스에도 기관의 매물이 집중됐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꽤나 많은 매수세를 잡아주는 모양인데, 오늘 반도체 관련 IT 부품주 추가적인 설명도 들어보고 싶고요. 수급 특징주 소개부터 들어봤으면 합니다. 예,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타이어, 요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우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일단은 오늘 시장 분위기는 하단에 있던 27,400원 지지점을 밟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하지만 저는 조금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아직까지 좀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적으로 따진다면 3만원까지 무조건 가져야 되는 가격대였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화재 소식에 있고 난 다음에 글로벌적인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반도체 점유율이 세계에서 6위권 정도가 되고요. 1위가 바로 인텔이죠. 인텔이 급반등을 했습니다. 급반등을 하면서 갑자기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그만큼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반사적인 이익을 보는 게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 좀 존재를 했다는 거고요. 미국 시장은 거짓말을 하진 않죠. 하지만 한국 시장은 워낙 우리나라 국민들이 머리가 좋으시기 때문에 그런 패턴 자체가 속임수 패턴이 좀 자주 일어나는 게 또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크게 상승을 조금 맞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와 경쟁 관계에 있던 기업들이 크게 올랐는데 SK하이닉스도 오늘 하단에서 올랐다. 이건 뭔가가 아이러니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비중을 좀 확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자체는 상단에 있는 이 매물대를 한 번 더 돌파하고 난 다음에 사셔도 늦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8,500원만 요 가격만 적어 놓으시고 공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이 가격대를 못 넘는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락 추세로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기관이 그냥 파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파는 게 아니라고 본다면 오늘의 매도세는 좀 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뉴스에 나오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지금 SK하이닉스 오늘 하단에서 올랐다고 따라가지 마시고요. 잠시 한번 살펴보자. 돌다리도 두드려도 보고 지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게 미국 자동차 판매가 상당히 호조를 이루었다는 거죠. 미국의 시장 자체는 호조를 이루면서 전년 동기 보다에서 이제 성장률로 따진다면 16%가 증가를 했습니다. 16.8%가 증가를 했고, 현대차도 당연히 판매는 늘었죠. 그래서 현대차는 8%, 그리고 기아차는 4%가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점유율은 올랐을까? 그건 또 아니었어요. 점유율은 일본 업체들이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는 조금은 점유율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지금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왜 그러면 현대차가 좋은 모습을 나타낼까? 이머징 시장이라는 거죠. 이머징 시장에서의 그 해답을 좀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점유율은 떨어졌지만 판매량은 증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과 유럽은 아직까지도 일본, I like 일본을 외치고 있는 그런 자동차 업계고, 대신에 이머징 시장, 중국, 그리고 브라질, 인도,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남아공 이런 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현대차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그런 모습은 가격적인 부분도 한몫하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현대차, 기아차가 좀 더 유리한 고지. 하지만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유럽사람 그리고 미국인들은 아직까지도 일본 기업들을 좋아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뉴스에 어느 정도 집착을 하시기보다는 현대차는 이머징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좀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수익률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급을 한번 본다면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좀 더 들어와주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연기금도 추가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런 모습에서는 이머징 시장에서의 하락이 숨겨진 완전 호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부분, 그 부분의 포인트를 좀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국타이어를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타이어가 캐파를 증설을 했죠. 캐파를 작년에 증설을 하고 올해 어느 정도 물량을 좀 더 크게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 좀 더 좋은 거는 BMW 5 시리즈에 추가적으로 타이어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실적에 반영되는 모습이고요. 분할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 패턴을 그리고 있고, 이런 종목군은 월봉성을 한번 보시면 월봉이 참 기가 막히죠. 무슨 말이냐면 5일선을 따라서 그냥 항상 따라간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전형적인 매수 패턴을 보일 때 이런 어느 정도 패턴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KH바텍이라는 종목군이 또 5일선을 기가 막히게 또 따라가는 종목이었고, 수급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차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지금은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타이어 일단은 가치적으로 적정 가격은 64,500원이에요. 64,500원이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고점이 될 것 같고요. 거기를 돌파를 하기 전에 64,500원이 온다면 1차적인 매도를 조금 하시고 64,500원을 대고 난 다음에 다시 그 64,500원을 확실하게 뚫는 모습을 보고 사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 뚫을 때는 3분기,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뚫는 거거든요. 그러면 업황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상당히 좋다. 그리고 2분기에 있었던 타이어 가격 자체가 천연 고무 가격이 $230엔으로 거래가 됐었죠. 그런 분위기는 좀 더 타이어 업황에 3분기에 긍정적인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마진이 많이 남는 말이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 조금 더 기대해 보겠고 64,500원 잊지 말고 메모해서 적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 난이도가 상당히 쉬웠는데요. 내일도 이런 쉬운 난이도로 우리 모두가 수익을 보는 그런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무엇보다 우리 이상로 전문위원 덕분에 한국타이어 월봉을 또 볼 수가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9월 5일) 목요일 코스피는 1951포인트에서 마감했고요. 외국인들 현물을 5,100억 이상 사줬습니다. 막판 동시호가에서 1,000억 넘게 현물의 순매수 규모를 키워줬고요. 비차익 쪽에서 오늘 2,000억 넘는 매수세를 보여준 외국인입니다. 박스권 상단에서 이렇게 공격적일 수가 있을까 싶은 외국인, 당장 내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은 미국의 고용지표를 바로 코앞에 둔 날이 될 텐데 내일장 전략을 미리 짜보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그리고 예병군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이 내일장 이렇게 하라고 조언을 주셨는데 제가 질문 드리고 답한 내용 알짜만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내일 1950선인데 주식 사도 돼요? 여쭤봤고요. 종목을 고를 때 반드시 이건 지켜야 된다. 기준을 제시하신다면요.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뭘 살까요? 종목 얘기 역시 질문을 드렸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네요. 자, 정태근 팀장님은요. 9월 위기설
2,000포인트 충분히 갈 수 있다 라시면서 앞선 이경민 애널리스트와 비슷한 얘기 들려주실 듯 싶고요. 예병군 전문가님은 외국인의 공격적 매수 즐기자라고 하셨는데 주식 일단은 강력 홀딩 얘기를 하실 것도 같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은 주식 고를 때 최소한 이 기준은 충족해야 된다. 네,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는 적어도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어야 된다라고 하셨고 예병군 전문가님은 지수와 동떨어진 개별주에 좀 관심을 갖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병군 전문가님의 오늘 내일장 위한 종목으로는요. 대정 화금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정태근 팀장님은 한진해운을 얘기해 주실 듯하네요. 자, 내일 주식 사도 됩니까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의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정태근 팀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 2,000포인트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상당히 궁금한 것이 이 정도에서 팔까 생각하셨던 분들을 못 팔게끔 상당히 오늘 외국인이 많이 샀던 것 같아요. 팔려고 하니까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오락실에서 이제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뭔가 계속 이기는 이유가 이상한 거야. 뭐 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추세는 생각보다 강하다. 요 말이 조금 생각나는 지금 시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9월달 들어오기 전에 시리아 얘기 나오면서 9월 위기설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6월달부터 한번 증권사라든지 시장의 전망치를 한번 좀 보자고요. 5월달 시장이 좋다 보니까 6월달 시장이 2040포인트 올라갈 거다, 그 위쪽으로 갈 거다, 이게 나아지지만 실적으로 그렇게 시장이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6월달이 좋지 않다 보니까 7월달, 당연히 좋지 않을 것을 얘기했지만 반등이 나왔었고요. 8월달 또 한번 썸머를 얘기 나왔었지만 또 반대로 가버렸죠.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이번에도 시장이 조금 저는 반대로 가지 않겠나. 위기설인데 오히려 좋아질. 좀 좋아지지 않겠나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과 조금 반대였던 역발상적인 관점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시장이 틀릴 수는 없겠죠. 없겠죠. 근데 최근에 어떤 패턴을 봤을 때 반대해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근거치 좀 두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좀 구체적인 어떤 근거치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 지표가 호전이 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반갑다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일단 제조업 지표가 단순히 그 지표가 호전이 됐다고 좀 그런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떤 연유에서 제조업 지표가 호전이 되냐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신규 주문 지수라는 세부 항목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자, 신규 주문 지수라는 건 그 말 그대로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문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주문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만큼 구매력이 받쳐주냐, 그게 중요한데, 미국까지 현재 유럽의 제조업 지표가 호전이 되게 되면서 신규 주문 지수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구매력,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자면은 소비력이 그만큼 현재 받쳐주고 있다는 그런 반증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선진국의 어떤 소비 경기가 개선이 된다는 것은 선진국형 소비재가 더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져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선진국형 소비재, 뭘까요? IT, 자동차와 같은 고가의 제품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제품들이 만약에 예상대로 많이 팔려나가게 된다면 어느 업체들이 수혜가 있을까요? IT, 자동차 섹터에 수혜가 있을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연율에서 한국 증시와 대만 증시가 강한 이유가 여기에 나오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나 태국과 같은 어떤 아시아 신흥국에서는 자금이 가파르게 빠져나가면서 증시가 급락이 나고 있지만, 한국과 대만 증시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진국형 소비재의 어떤 매출 확대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와 대만 증시는 그만큼 선방을 하고 있다고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이런 어떤 연유 때문에 한국 증시, 특히나 코스피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기점이 저는 2,000포인트에 좀 다가서게 되면서 고민이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따라가지냐, 그러니까 달릴 말로 올라타는 표현이 좀 맞지 않는 그런 시기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채권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주시장 쪽으로, 그러니까 8월 13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3조 300억 원 가량의 매수 자금 들어오다 보니까 환율도 상당히 좀 가파르게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 번 정도는 그 환율이 1,085원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5월 있습니다. 저점을 깰 가능성? 예, 5월 저점을 깰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5월 저점을 깨게 된다면 어느 부분까지 좀 봐야 되느냐,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1,060원에서 1,080원 구간에 환율이 좀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부터는 조금 외국인들도 환차익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1,080원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한 가지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기업들이 어떤 채산성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환율이 무조건 강세 쪽으로 가는 것만 좋은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 분기점을 저는 1,080원에서 1,060원 정도 좀 두고 싶은데,
지금 현재 2010년이죠. 2010년 이후에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050원에서 1,060원대의 어떤 환율이 계속해서 하반기에서 나왔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내려가더라도 저는 1,060원과 1,080원 부근에서 요 구간 사이에서 하반기에서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시장에 어떤 그 정부의 어떤 시장 개입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2011년 6월 달 요 환율 저점에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한국은행에서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했던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구간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뭐 1,060원, 1,080원 사이에서 지켜줄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고요. 그리고 환율 좀 더 확대해 본다면은 자, 만약에 제 예상대로 1,085원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중요한 것은 지수로 다가와 보게 된다면은 5월달 같은 경우에 1,060원이었던 환율 지수가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2,000포인트입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1,085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1,085원 아래쪽으로 더 내려갔을 경우에 2,000포인트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은 환율 지표만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근거 지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뭐 어쨌든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은 7월달 요 상대 가파르게 올라갈 때 이 부분도 예가 될 수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작년 저는 11월달 한번 예를 들고 싶어요. 11월달 같은 경우에 2,000포인트까지 상대 가파르게 올라갔을 때 5일선 지지 라인에서 올라갔던 데를 한번 보게 되면서 저는 2012년 12월달 코스피를 좀 참고를 하시면서 조금 추가적인 상승에 대비를 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글로벌 경기 회복 그리고 추가적인 원화 강세를 예상해 볼 때 아마 2,000포인트까지는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뷰를 주셨는데요. 자, 한편 우리 예병군 전문가님은 이 시점에서 주식 사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데 즐기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신규로도 진입이 가능한 거예요? 신규 진입은 근데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긴 그렇죠. 맞습니다. 트레이딩도 예. 애매하고 예. 그리고 지금 뭐 상시적 리스크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또 상존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그 대한민국 증시가 아시아 이머징 마켓 국가 중에서도 조금 견주한 편이다. 왜냐하면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외환 차입금이 좀 없다. 이런 점들을 좀 예를 들어드리면서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하니까 지난주에는 적극 좀 매수를 권해드렸고요. 네. 지금 자리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습니다. 박스권 상단을 살짝 위쪽으로 이제 단기적 박스권 상단이죠. 그걸 살짝 위로 올라섰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매수를 같이 하자라기보다는 지금 기존에 들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이걸 좀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면서 조금 즐기실 구간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제가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좀 월봉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그 3월 말이죠. 3월 달에 이제 지난 6월 달입니다. 참 6월 달 이제 코스피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때 6월물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었죠. 그때 이후로 이제 쭉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매수, 즉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은 밑에 구간에서 거의 매집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제 선물도 매수 상방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이제 9월물 마감이 다가오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인데요. 이때까지 지금 꾸준하게 지금 매수 우위를 지켜가면서 3개월 동안 양봉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체크해 보신다면 결국은 이것을 지금 어디까지 올리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뭐 리스크 상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연속성을 띠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2,000포인트 즉 2,000포인트 부분까지 의도적으로 올릴 어떤 의향을 갖고 있지 않느냐 외국인이. 언제까지요? 만기까지? 옵션 만기 이전까지 이전? 이제 2,000포인트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아마 올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머니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은. 왜냐하면 리스크 상존할 때는 이 장기적인 투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한머니적 성격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00포인트 부근까지는 좀 즐기면서 그 부근에서는 조금 차익 실현해서 현금화 시켜놓는 것이 맞는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잠시만요. 예. 2,000포인트 갈 수 있고 2,000포인트를 향해서 외국인들도 지금 포지션을 꾸려가고 있다. 그것도 다음 주 목요일 이전에니까 한 4일 만에 50포인트 더 오른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뭐 박스권 상단에 왔으니까 비중을 조금 줄이자. 이 의견은 두 분 다 아니신 거예요. 먼저 예전문가님. 저는 2,000포인트 즉 한 1990 92전 그러니까
85 이상부터는 조금 비중을 아. 축소하는 전략, 그러니까 현금화 시켜놓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이 한머니적 성격은 언제든지 증시가 또 조정이 들어오면 그 조정에 대한 이유가 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상시적 리스크 존재하는 상존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기서는 좀 즐겨야 되겠지만 적극적인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즐기면서 보유 종목을 1985포인트 이상까지는 끌고 가시는 전략. 오. 그 전략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오늘 뭐 예. 소름 여러 번 돋습니다. 우리 정태근 팀장님도 그럼 비슷한? 85선 정도에서 약간 비중 줄여가는, 아직은 들고 가고요? 네, 지금은 올라타도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2000포인트에서 뭐 이봉균 전문가님 말씀하셨듯이 예. 조금 1985포인트 준비를 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만 좀 느긋하게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2000포인트에 가서 뭐 이자를 보고 일단. 예, 일단 가서 계속해서 거기서 뭐 바로 내려온 경우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조금 주춤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수급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좀 확인하고 미리 뭐 장마도 뭐 겨울도 여름도 미리 준비하는 얘기했듯이 네. 미리 뭐 1985% 준비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것도 준비를 하시되 마지막에 확인하고 나오셔도 괜찮지 않겠냐 결국 그 생각이 들어요. 확인하는 대상으로 수급 얘기를 하셨는데 뭐 하실 말씀? 예. 토론 저는 분위기로 이제 가네요. 예.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지금은 조금 방향성을 보면 이쪽 방향은 맞는데 네.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반드시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태근 팀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진행. 예. 옵션 만기일이 저는 좀 분기점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두 분 다음 주에 예. 다시 나오시네요. 예, 그렇죠. 다음 주에 누가 누구 말이 맞는지 결론이 날 것 같네요. 예, 저는 없지만. 좀 예. 겁이 나는데요. 제가 솔직히 겁이 나는데. 일단은 뭐 분기 선물 옵션 만기일이 뭐 아예 없다고 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영향성이 그러니까 지속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단기로 끝날 것인가 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영향성이 좀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끝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에 저도 이 방송 진행을 못하지만 꼭 챙겨보겠습니다. 자, 종목 선정법에 있어서도 우리 정태근 전문가님은 수급을 일단 확인하자. 예. 정확하게 수급이라고 아까도. 예.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해서 사야 될 이유는 충분히 말씀을 네. 드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업종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사는 매수 종목 좀 집중을 하자 말씀했는데 마찬가지로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외국인이란지 기관에 사는 종목 그리고 섹터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섹터 내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인 좋은 종목들이 어떤 것인가 그것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T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뭐 현대기아차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기관은 현대중공업, 뭐 외국인은 삼성중공업, 화학 같은 경우는 LG화학, 그리고 좀 더 나아가 보게 되면 해운 섹터, 뭐 건설 섹터 같은 경우에 네. 건설도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네. GS건설도 그렇고요. 그래서 GS건설, 뭐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이런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섹터는 조금 제가 짧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좋다라기보다 저희는 사실 딱 하나 베스트 종목을 원하거든요. 잠시 후에 종목 얘기도 직접적으로 들어볼 수 있고요. 예병구 전문가님은 종목 선정 기준이 예. 개별주. 개별주라기보다는- 잠시만 2,000포인트 가신다 그랬는데 예. 개별주. 예. 신규로 대형주 사기가 조금 버겁다. 그렇죠. 신규로 대형주 사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00포인트 간다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를 해봐야 되겠다. 네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은 분명히 제가 지수를 보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박스권 지금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박스권 큰 박스권 내에서 왔다 갔다를 반복하고 있는 구간인데 네. 굳이 이 구간에서 적극적인 매수 즉 주식은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거래할 때 뭐 365일 중에 100일만 거래하면 이길 확률이 높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즉 상방향 쪽으로 베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차라리 지금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지수하고 조금 동떨어진 종목 즉 좀 안전한, 주식을 안전하게 하는 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안전한 종목군 위주로 좀,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 지수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더라도, 지수가 조금 조정을 주거나, 단기적 악재가 나오더라도, 지금 매수 자리는 지금 막 지수에 따라가 같이 막 움직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수하고 동떨어진 종목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조금 편성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단은 일본 지금 원전 사태에 대한 즉 방사능 오염 즉 방사능 유출에 관한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웨이라든가 이런 주식이 계속해서 물 관련주죠.
코에란 주식이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도 여러분들 그게 어떤 참고 사항이 충분히 될 만하고요. 그리고 일본은 지금 방사능 유출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이 있다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시장은 결국 관심 속에서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관련주 최근 들어 뭐 오르비텍이라든가 이런 방사능 측정 관련주죠. 그런 관련주라든가 이런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어떤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 요 점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수하고 또 동떨어진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이제 좀 나올 시기가 충분히 됐죠. 그래서 그런 지속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 그러니까 즉 우리가 불신에 의해서 생긴 중국 상장 기업들에 대한 굉장히 저평가된 지금 뭐 차이나킹, 차이나하우란, 완니, 네. SNC 엔진그룹, 차이나 그레이트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좋죠, 요즘. 예. 그 최근 들어와서는 조금 이제 시장이 좀 관심을 또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지수하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어제 뭐 이제 그 이석기 의원이 또 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정치권 쇄신에 대한 부분 얘기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정치권 쇄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신당 창당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 반드시 이분 또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권 쇄신, 즉 신당 창당에 관련된 주 그런 관련주들을 조금 보시면 충분히 지금 지수하고는 좀 상관없이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번에 두 분 모시고 무슨 토론 같은 거 하면은 저는 별로 역할이 없지만 왠지 재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어떤 종목을 내일장 혹은 향후 대비해서 말씀해 주실지 지금부터 종목 한 가지씩 얘기를 들어볼 텐데, 분위기상 예병훈 전문가님이 개별주 뭐 이런 것들을 좀 봐라라고 하셨으니까 종목 하나 그냥 주시죠. 예. 그걸 지금 이제 그 일본 방사능 관련주죠. 네. 그래서 그 대정화금을 조금 들고 나와봤습니다. 대정화금은 이게 제약업체이기도 하고요, 진단 시약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뭐가 지금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느냐면 요도화 칼륨이라는 제품, 이게 여기에 대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도화 칼륨을 복용하게 되면 방사능에 의한 갑상선암 이런 것들을 그리고 후두암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원전 피해, 즉 방사능 유출과 관련된 피해에 대한 수혜주가 충분히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회사는 굉장히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일봉상에서 보면 이제 조금 바닥을 다지고 이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주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투자 포인트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즉 시장에 또 관심이 일기 시작한다면 결과적인 지금 최근 들어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씩 한 구간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관심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어떤 또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또 자회사 대정이엠이라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 상장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한 또 수혜주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보셔야 될 게 일단은 방사능 유충 관련해서 요오도와 칼륨에 대한, 일본 정부가 지금 요오도와 칼륨을 공격적으로 조금 매수한다는, 즉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런 얘기들도 좀 사실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 회사 매출이 연평균 계속 28%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신다면 이 회사의 주가는 조금 지금 지수하고는 상관없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매수가는 네네. 지금 11,150원인데요. 내일이라도 조정 조금 들어오면 11,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일단은 13,500원, 즉 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4월 고점. 예. 한 요 부분 정도 4월 고점이네요. 네. 예, 한 요 정도 부분이 되겠는데, 요 부분까지는 조금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손절가는 1,400원 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0원까지 꺼지면 다시 한번 어떤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악재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선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대정 화금 개별주 얘기를 하지만 귀에 쏙 들어오게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정 팀장님은 한진해운을 들고 오셨어요. 제가 지난주까지 조금 그 20개 종목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전략을 좀 바꿔봤어요. 네네. 예, 일단 한진해운을 준비를 했는데 그 유럽 쪽 얘기 나오면 항상 뭐
조선주, 해운주 얘기가 나오죠. 근데 해운주 같은 경우에 특히나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미주 노선과 그리고 유럽 노선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유럽 얘기가 나오다 보면은 항상 해운주가 부각이 되는 그런 이유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9월 달에 한진해운 같은 경우 컨테이너 운임을 현재 추가적으로 인상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해운 운임지수인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CFI인데 요게 최근에 와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SCFI 같은 경우에 그냥 배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싹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좀 호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좀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은 선주협회에서 지금 이제 2015년 빠르면 2014년 말부터 공급 과잉이 좀 해소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들이 좀 호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내용들 좀 참고를 해 보시고요. 자, 바로 차트로 넘어가 보게 된다면은 가장 큰 매력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추세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큰 점수를 좀 주고 싶고. 심지어 이거 단타 종목으로도 한진해운 추천이 나오는 걸 봤어요. 최근에. 예, 그렇구나. 아무래도 그 눌림목이 확실하게 좀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단타 매매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21선 전후에서 조정을 보이고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중장기로는 어느 정도? 네, 일단은 그 전략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늘 종가 9,200원에서 한번 매수를 하신 다음에 저는 1차적으로 한 15,500원 정도권까지는 좀 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500원 정도 보고 싶고요. 15,500원 뭐 돌파하게 된다면은 장기 투자도 전환이 되기 때문에 더 2차 목표가도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1차적으로 15,500원. 그 손절 같은 경우에는 일단 21선 바로 구간입니다. 8,800원에 일단 제시를 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한진해운 그리고 대정화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주 똑같은 방식으로 종목 추천해 주셨다고 했는데 리뷰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예병훈 전문가님의 추천주 TLR 3%가량 수익 났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예. 뭐 당연히 오를 종목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좀 짧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회사는 그 팹리스 업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공장은 없지만 회사의 어떤 시스템 반도체, 즉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투자 가치가 되는 회사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또 자회사가 3D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이런 점들을 투자 포인트로 잡아드렸습니다. 지금 뭐 강하게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의 상승과 더불어 같이 꾸준히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TV 관련해서도 제가 지난주에 뭘 설명드렸는가 하면 CF, 즉 고릴라 CF를 보면서 제가 그거를 예를 들어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렸죠. 그 이제 지금은 UHD TV, 즉 화질이 굉장히 좋은 TV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반도체에 이 회사가 어떤 성장성이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 11,200원 꾸준히 좀 유지하시면서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계속해서 조금 지속적으로 즉 2,000포인트 부근까지, 즉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985포인트 부분까지는 조금 안심하고 조금 들고 가시는 전략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9,600원 하지만 11,000원대까지 TLR 홀딩 얘기하셨고 수익도 나셨습니다. 자, CSL솔라 진짜 지난주에는 스몰캡 추천하셨네요. 사실 차트 보니까 거래 터지고 양봉 나는 거 보고 약간 조정할 때 들어갔는데 수익이 안 났어요. 일단 OLED TV를 보고 반도체 전 LED 선택했는데 이번 주는 제가 진 것 같아요. 네, 빨리 리뷰해 주세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 이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저는 계속해서 좀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향후의 전망성이 대한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홀딩을 하고 싶은데, 뭐 단기적으로 보신 분이시라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8,850원 이탈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성향에서 봤을 때는 손절 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마이너스권에서 개인들이 고민하는 부분, 그러면 홀딩하지 말고 추가 매수는 어때요? 라는 질문을 제가 대신 드려볼게요. 네.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저는 8,30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정도 가격권 지켜주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저가 매수도, 그러니까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말씀을 드릴게요. 네. 8,850원에 원칙적으로 대응하셨던 분들도 좋고 8,300원 CSL솔라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TLI CSL솔라 지난주 리뷰해드렸고요. 오늘 내일장 향후를 위한 종목으로는 대정화금과 한진해운 추천이 나온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병군 전문가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정말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장일장 2부 순서 마칩니다. 오늘 저녁에 유럽의 통화정책 회의 있습니다. 관련된 뉴스 팔로업 잘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